회로구현의 핵심 요소인 능동소자를 소개하기 전에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에서 원자와 전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정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원자들 간에는 공유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각 에너지 준위에는 두 개의 전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에너지 준위들이 그룹으로 묶여 쉘을 형성하는데, 각 에너지 준위들의 전자를 하나씩 먼저 채우고 같은 쉘 내의 모든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하나씩 채워진 후에 각 에너지 준위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외곽에 있는 쉘의 전자들은 내부 쉘에 있는 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원자 핵의 구속이 약하게 미치기 때문에 빛 또는 열과 같은 에너지를 가하여 전자를 원자 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원자가 충분히 서로 근접한 경우 하나의 전자를 두 원자가 공유하면서 매우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원자의 최외곽 쉘에 대한 구속력이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충분히 근접하였을 때 구속력이 약한 원자가 구속력이 강한 원자에게 전자를 주고 서로 다른 극성에 의하여 정전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결정은 인접 원자들과 공유 결합을 하면서 매우 균질한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최외곽 쉘에 4개의 전자가 있는 카본, 실리콘, 저마늄과 같은 사가 원소는 4개의 결합가지가 각각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고품질의 싱글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자들이 완전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을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일정 영역 내에서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결정을 형성하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별도의 결정을 이루어 부분 결정을 이룬 형태를 폴리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아모포스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통상 싱글 크리스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폴리크리스탈, 아모포스, 오가닉, 폴리머, 바이오 등 다양한 물질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위 원자와 결정에서의 전자 에너지 레벨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일렉트론 에너지는 전자를 원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대적 에너지로, 에너지 다이어그램의 가장 위쪽은 전자가 원자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프리스페이스를 표시하며, 최외곽 전자의 에너지 레벨과 프리스페이스의 에너지 차이를 그 물질의 워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단일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간의 에너지 상태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가 차있게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높은 준위까지 전자가 차있게 되며, 가장 높은 준위에 차있는 전자들을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충분히 근접하여 결정을 이루는 경우 각 원자의 에너지 레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약간씩 뒤틀리면서 개별 원자의 에너지 레벨 부근에서 여러 개의 에너지 레벨이 모여 있는 에너지 레벨의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띠를 에너지 밴드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밴드를 밸런스 밴드라고 하며, 밸런스 밴드의 전자를 인접 원자와 공유하며 공유 결합을 형성합니다. 밸런스 밴드 위쪽에 형성된 밴드를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데, 이 밴드에 있는 전자는 원자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원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되면 컨덕션 밴드를 따라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 에너지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전자가 들어갈 수 없는 에너지 레벨의 갭이 존재하는데 이를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밴드갭은 물질의 전기, 광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반도체의 컨덕션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열과 같은 에너지를 받아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밴드갭이 낮을수록 컨덕션 밴드에 많은 자유전자가 있게 됩니다. 금속은 밴드갭이 없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절연체는 밴드갭이 커서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절한 밴드갭을 갖는 반도체 물질은 밸런스 밴드 전자의 일부가 컨덕션 밴드에 올라가 있어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러 흐르면서 전류가 제한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한편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올라간 빈자리에는 다른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빈자리를 홀이라고 합니다. 홀 자체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하여 흐를 수는 없지만 이 빈자리에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인접한 전자가 이동하여 채워지고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에 홀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이는 마치 포지티브 차지를 갖는 입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밸런스 밴드 홀 이동 속도는 컨덕션 밴드 전자 이동 속도에 비하여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반도체에서는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의 흐름에 의한 일렉트론 커런트와 밸런스 밴드의 홀에 의한 홀 커런트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흔히 반도체는 사가 원소인 실리콘을 사용하는데 각 원자가 4개의 결합 가지를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주변 4개의 원자와 4개의 공유결합 가지로 연결되어 결정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실리콘 달결정은 열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 컨덕션 밴드의 자유전자와 밸런스 밴드의 홀이 동일한 수로 존재하지만 비교적 낮은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라고 합니다. 전도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론과 같은 삼가 원소 또는 포스포러스와 같은 오가 원소를 추가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원소를 도펀트라고 하고 오가 원소를 추가하는 과정을 N도핑, 삼가 원소를 추가하는 과정을 P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을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로 가속된 도펀트를 실리콘 단결정에 조사하는 임플란트나 도펀트 가스가 차 있는 고온 환경에서 도펀트가 실리콘 단결정의 표면으로부터 확산되어 들어가는 디퓨전 과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펀트가 실리콘 단결정 내부로 침투하는 상황에서 온도를 높였다가 낮춰주면 도펀트 원소가 주변 실리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가 원소를 추가한 경우에는 5개의 최외곽 전자 중 4개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1개의 전자가 결합에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이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 있게 됩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고찰해보면 더멀 에너지에 의하여 발생한 동일한 수 홀과 일렉트론이 각각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고 여기에 도펀트에 의하여 추가된 자유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도핑을 많이 할수록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게 되어 전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삼가 원소를 추가한 경우에는 3개의 최외곽 전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만 전자가 부족하여 결합이 형성되지 않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비어있는 자리, 즉 전공이 밸런스 밴드에 남아있게 됩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고찰하여 보면 서멀 에너지에 의하여 발생한 동일한 수의 홀과 일렉트론이
각각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고 여기에 도핑에 의하여 추가된 홀이 밸런스 밴드에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핑을 많이 할수록 밸런스 밴드에 홀이 많아져서 전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도체에서의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 즉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원자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하며 각 에너지 스테이트에는 두 개의 전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스테이트의 농도를 구하고 여기에 그 스테이트가 전자로 채워질 확률을 곱하여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에너지 준위 2에 따른 에너지 스테이트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는 소자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각 에너지 밴드 경계로부터의 에너지 차이가 증가할수록 스퀘어 루트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레벨에 일렉트론이 존재할 확률은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 또한 소자 과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식에서 일렉트론이 존재할 확률이 50%인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식은 해당 에너지 레벨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다면 그 스테이트에 일렉트론이 들어갈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는 에너지 레벨에는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 스테이트 덴시티 함수와 오큐페이션 프로바빌리티 펑션의 곱을 컨덕션 밴드 에너지 범위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밸런스 밴드 홀 컨센트레이션은 에너지 스테이트 덴시티 함수와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들어가지 않을 확률의 곱을 밸런스 밴드 에너지 범위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도핑이 되지 않은 인트린식 반도체에서는 밸런스 밴드 전자 중 일부가 열 에너지를 받아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 홀 컨센트레이션과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 경계와 밸런스 밴드 경계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도핑에 의하여 추가된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또는 홀 컨센트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페르미 레벨은 위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도핑에 의하여 밸런스 밴드에 홀이 추가되어 밸런스 밴드 홀 컨센트레이션이 인트린식보다 높게 되지만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은 유지되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N형 반도체는 도핑에 의하여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추가되어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인트린식보다 높지만 홀 컨센트레이션은 유지되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경계면을 PN 정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반도체 소자가 동작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접합이 일어나기 전에 P형 반도체에는 홀이 다수이고 N형 반도체에는 일렉트론이 다수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전자가 많다는 의미는 다수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있다는 뜻이며 전공이 많다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밸런스 밴드에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자핵의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두 반도체가 접합되면 컨덕션 밴드에서
N형 반도체의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높은 반면 P형 반도체는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낮아 농도 차이에 의하여 N형에서 P형 쪽으로 일렉트론이 확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밸런스 밴드에서 P형 반도체의 홀 컨센트레이션이 높은 반면 N형 반도체는 홀 컨센트레이션이 낮아 농도 차이에 의하여 P타입에서 N타입 쪽으로 홀이 확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확산되어 반대 영역으로 들어간 캐리어들이 서로 재결합하여 소멸되는데, 소멸의 의미는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 빈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P 영역에 전자가 확산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P 영역의 접합면은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게 되고, 반대로 N 영역에서는 전자가 확산되어 나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양성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산에 의하여 유도된 전하에 의하여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기장은 전자가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도 차이에 의하여 확산하려는 힘과 확산된 전하량의 전기장에 의하여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며, 균형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이퀴블리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접합면의 극히 좁은 영역에서 일어나며 일렉트론 홀 페어 리콤비네이션으로 인하여 경계면에는 일렉트론이나 홀이 없는 고갈 영역,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됩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불연속일 수 없기 때문에 경계면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P형과 N형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동일한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긋나게 됩니다. P형과 N형 모두 동일한 물질로 도펀트만을 달리하였다면 에너지 밴드 또한 불연속적일 수 없기 때문에 경계면에서 다음과 같이 에너지 밴드가 휘어지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 밴드가 휘어진 정도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원자의 구속으로부터 전자가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에 대하여는 밸런스 밴드 전자를 프리스페이스 또는 컨덕션 밴드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빌트인 포텐셜 차이는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은 아니며 캐리어가 수평 이동하기 위하여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PN 정션에 전압을 인가하면 개별적인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와는 전혀 다른 전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P형 영역에 포지티브 전위를, N형 영역에 네거티브 전위를 가한 상태를 포워드 바이어스 되었다고 하는데, P형 측의 전위가 N형 측의 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P형 측의 홀은 포지티브 전위에 밀려 N형 쪽으로 이동하여 고갈 영역을 넘어 N 영역으로 들어가며, 이와 반대로 N형 측의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전위에 밀려 P형 쪽으로 이동하여 고갈 영역을 넘어 P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P 영역의 다수 캐리어이었던 홀이 N 영역으로 들어가면 N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일렉트론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가는데, 홀 커런트 감소량과 일렉트론 커런트 감소량이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커런트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N 영역의 다수 캐리어이었던 일렉트론이 P 영역으로 들어가면 P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홀과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가며 그에 상응하여 P 영역의 홀 커런트도 감소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PN 접합에 흐르는 전류를
디퓨전 커런트라고 하며 홀 커런트 덴서티와 일렉트론 커런트 덴서티의 합이 pn 접합으로 이루어진 소자의 전체 커런트 덴서티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에너지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고찰하여 볼 수 있는데,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일렉트론 포텐셜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은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며 홀은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접합면에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 이상의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캐리어가 경계면을 넘어 흐를 수가 없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P 영역에 인가된 포지티브 전압이 일렉트론 포텐셜 관점에서 에너지 밴드를 상대적으로 끌어내리고, 네거티브 전위는 N 영역의 에너지 밴드를 상대적으로 밀어 올리게 되는데, 빌트인 포텐셜 이상의 전위차를 인가하면 에너지 장벽이 역전됩니다. 이때 인가된 전압에 의하여 P 영역에서 N 영역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N 영역의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를 따라 P 영역으로 이동하여 흘러가며 P 영역의 홀이 밸런스 밴드를 따라 N 영역으로 이동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PN 접합에 흐르는 전류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트인 포텐셜보다 낮은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경우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디퓨전 커런트는 흐르지 않지만 P 영역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소수 일렉트론과 N 영역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소수 홀이 흐를 수 있어 마이너리티 캐리에 의한 매우 낮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빌트인 포텐셜보다 높은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는데 다음과 같이 인가된 전압에 대하여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전압 전류 관계를 갖습니다. 반대로 P 영역의 네거티브 전위를 N 영역의 포지티브 전위를 인가한 경우를 리버스 바이어스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N형 측의 일렉트론은 포지티브 전위에 이끌려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와 반대로 P형 측의 홀은 네거티브 전위에 이끌려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갈 영역의 폭이 넓어져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P 영역의 컨덕션 밴드에 있던 소수 일렉트론과 N 영역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소수 홀이 서로 상대 영역을 향하여 이동하여 고갈 영역을 넘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설명한 디퓨전 커런트에 해당하는 현상이 각각 마이너리티 캐리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N 영역의 소수 홀이 P 영역으로, P 영역의 소수 일렉트론이 N 영역으로 들어간 후 소멸되며 소수 캐리어에 의한 전류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전류값을 갖습니다. 임계 전압을 초과하여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급격히 전류가 증가하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납니다. 브레이크다운은 통상 과도한 전류로 소자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PN 접합으로 만들어진 소자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소자 중의 하나입니다. 다이오드라는 의미는 전극이 2개라는 뜻으로 P 영역을 에노드, N 영역을 캐소드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합니다.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은 에노드의 전위를 포지티브 방향으로 하여 에노드와 캐소드 전위 차이를 다이오드에 인가된 전압 VD로 표시하며,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로 표시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복잡한 전압 전류 관계를 모두 고려한 회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단순한 모델을 흔히 사용합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경우 스위치가 ON 된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하는 스레스홀드 전압이
실리콘의 경우 대략 0.6 내지 0.7V인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스레스홀드 전압원과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압전류 관계 그래프 유한한 기울기를 반영하여 기울기의 역수에 해당하는 저항이 직렬 연결된 것으로 모델링하여 회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접합면에 형성되는 고갈 영역은 절연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P 영역과 N 영역 두 굽판이 고갈 영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캐패시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주파 해석을 위해서는 이 캐패시턴스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캐패시턴스가 백렬 연결된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동소자라고 불리는 RLC와 달리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능동소자라고 합니다. 능동소자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스위치처럼 전류의 흐름을 온, 오프로 제어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자를 스위칭 소자라고 합니다. 전자소자의 스위칭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기계적인 스위치인 밸브의 동작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밸브의 한 종류인 역류방지 밸브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밸브를 스프링의 힘에 의하여 닫게 되는데, 입수구의 압력이 스프링의 힘보다 높을 때 밸브가 개방되어 압력이 높아질수록 밸브가 더 많이 개방되어 유량이 증가합니다. 이와 반대로 출수구의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밸브가 닫히어 유체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기 때문에 밸브 양단 간에 인가되는 유체의 압력 차이와 유량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역류 방지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위칭 전자 소자로는 앞서 설명한 다이오드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스레스홀드 전압 미상으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경우 다이오드가 턴온 되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인가된 전압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스레스홀드 전압 이하의 포워드 바이어스이거나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턴 오프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역류 방지 스위치 렉티파이어로 동작합니다. 다이오드는 스위치의 온, 오프 여부가 소자의 두 단자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보다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3의 단자에 인가된 제어 신호에 의하여 스위치를 온, 오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컨트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스레스홀드 이상인 경우 스위치가 ON 되어 스위치 양단 간의 저항이 0이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제어 전압이 스레스홀드 이하인 경우에는 스위치가 OFF 되어 스위치 양단 간의 저항이 무한대가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스위치는 ON 되었을 때는 양단 간의 전압이 0이 되어야 하며 OFF 되었을 때는 양단 간의 전압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스위치에 해당하는 밸브의 동작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밸브는 관을 통하여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을 밸브 손잡이로 조절하여 관이 개방되는 정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밸브 동작 원리를 전자소자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물질에 전위 차에 의하여 홀 또는 일렉트론이 흐를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합니다. 채널의 중간에 전압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에너지 장벽을 형성하여 캐리어의 흐름을 억제하는 게이트로 동작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공급되는 캐리어 중 에너지 장벽을 넘은 캐리어만이 소스로부터 드레인 쪽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장벽의 높이를 결정하는 제어 전압에 따라 전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 스위치 중 가장 먼저 발명되어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사용되었던 진공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진공관은 진공이 유지되는 작은 유리관의 중앙에 원통형의 작은 전극이 있으며 또 다른 큰 원통형의 전극이 중앙의 전극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의 전극을 캐소드, 외곽의 전극을 에노드라고 합니다. 중앙의 전극의 음의-전압을 바깥쪽 전극의 양의-전압을 인가하면 중앙 전극의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어 바깥쪽 전극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중앙의 캐소드 전극에서 전자 방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앙의 원통 전극 속에는 열을 가하는 열선이 있으며 중앙 전극을 상당히 높은 온도로 가열합니다. 이러한 진공관의 전압과 전류 관계를 살펴보면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압이 일정 전압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이 인가되면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에노드의 음의 전압이 캐소드의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바깥쪽 원통 전극에서는 면적이 넓으며 온도가 높지 않아 전자가 방출되기 어려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전압-전류 관계는 반도체에서 설명한 다이오드와 유사하며 이러한 진공관을 이극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반도체의 다이오드라는 이름은 진공관의 다이오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극관에 캐소드로부터 에노드로 흐르는 전자를 제어하기 위하여 두 원통 전극 사이에 그물망으로 된 원통 전극, 그리드 전극을 추가한 진공관을 삼극관, 트라이오드라고 합니다. 에노드가 개방된 채로 그리드의 캐소드에 비하여 높은 전위를 인가하면 캐소드에서 전자가 방출되어 그리드를 통하여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드 전류는 진공관 안쪽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노드의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 그리드가 그물망 구조이기 때문에 캐소드에서 방출된 전자의 일부가 그리드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그리드를 통과하여 에노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노드 전류는 진공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며 그리드 전류와 에노드 전류 합이 캐소드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캐소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에노드 전압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리드 전압을 증가시키면 그리드 전압이 높을수록 캐소드에서 더 많은 전자가 방출되므로 그리드 전류와 그에 따라 에노드 전류도 증가합니다. 그리드 전압이 고정된 상태에서 에노드 전압이 낮을 때는 캐소드에서 출발한 전자의 대부분이 그리드로 흐르게 되지만 에노드 전압이 증가할수록 에노드에 도달하는 전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캐소드 전류는 캐소드에 근접한 그리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압 차이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며 발생한 대부분의 전자가 그리드를 통과하여 에노드에 도달하게 되면 에노드 전압을 증가시켜도 에노드 전류 증가율은 크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전자가 에노드에 도달하므로 에노드 전류는 그리드 전류 수백 배 크기를 갖기 때문에 에노드 전류와 캐소드 전류는 거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스위칭 관점에서 보면 그리드 전압이 낮으면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스위치가 끊어진 것처럼 동작하며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의 그리드 전압이 인가된 경우에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류가 흘러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동작합니다. 즉, 그리드 전압에 의하여 에노드 캐소드 사이의 스위치가 온, 오프되는 컨트롤드 액티브 스위칭 소자로 동작합니다. 진공관의 전력 소모와 부피가 매우 크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세기 중반 반도체를 이용한 스위칭 소자가 개발되는데 이러한 소자를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두 개의 pn 접합이 연속하여 형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자를 바이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BJT는 PNP 구조와 NPN 구조의 조합이 가능하며 각각 PNP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P형 기판에 N 영역을 형성하고 그 안쪽에 다시 P 영역을 형성하여 PNP 트랜지스터를 구현합니다. 이와는 대칭적으로 N형 기판에 P 영역을 형성하고 그 안쪽에 다시 N 영역을 형성하면 NPN 트랜지스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가운데 끼어있는 영역을 베이스라고 하는데 매우 얇은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진공관에서 그리드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 안쪽에 형성된 영역을 에미터라고 하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영역을 컬렉터라고 하는데 각각 캐리어를 방출한다는 의미와 방출된 캐리어를 모두 모아 받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JT 동작 원리를 NPN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전류를 차지하는 메저리티 캐리어에 의한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렉터가 개방된 상태에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PN 접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미터를 출발하는 일렉트론이 베이스 에미터 정션을 넘어 베이스 영역에 들어가면 일부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고 베이스 영역이 매우 얇기 때문에 리콤비네이션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렉트론은 베이스 전극을 통하여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베이스 이미터 전압에 따른 에미터 전류는 다이오드와 같이 익스포넨셜 관계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전압이 인가된 상황에서 콜렉터에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에미터를 출발하여 베이스로 들어간 전자 중 일부가 얇은 베이스 영역을 지나 콜렉터 영역에 도달하여 콜렉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콜렉터 전류 합과 같게 됩니다. 이때 콜렉터 전압이 높을수록 에미터를 출발한 전자가 콜렉터에 도달하는 비율이 높아져 콜렉터 전류가 증가하지만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의하여 에미터를 출발한 전자의 대부분이 콜렉터에 도달하면 콜렉터 전압을 높여도 더 이상 콜렉터 전류가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PNP 동작은 캐리어를 일렉트론이 아닌 홀로 바꾸고 전압의 방향을 바꾸어 전류의 흐름을 고찰함으로써 동일한 원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BJT의 동작 원리는 트라이오드 진공관과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진공관은 프리스페이스에서 이동하는 전자에 의하여 전류가 결정되지만 BJT는 반도체이므로 솔리드 스테이트 크리스탈 내에서 일렉트론과 홀에 의하여 전류가 흐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JT의 동작 원리를 베이스 전압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는데 에미터 전압을 기준으로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LC와 같은 소자는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원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신호원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받아 소비하고 반응의 결과로서 제공되는 에너지는 반드시 신호원의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수동소자, 패시브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컨트롤드 스위칭 소자는 제의 결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류를 전환 전압으로부터 받아 동작하기 때문에 신호원이 제어를 위하여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결과로서 제공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능동소자, 액티브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한편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NPN 트랜지스터는 반드시 콜렉터 전압이 에미터 전압보다 높으며 콜렉터로부터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를 베이스 전압이 제어하는 방식으로 회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에미터 전압을 기준으로 회로를 동작시키는 커먼 에미터 구조가 주로 사용됩니다.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의하여 결정되며 에미터에서 출발하여 베이스로 들어간 일렉트론이 일부 베이스 전극으로 빠져나가고 얇은 베이스 영역을 지나 콜렉터 영역에 도달하여 콜렉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콜렉터 전류 합과 같습니다. 이때 콜렉터 전압이 높을수록
에미터를 출발한 전자가 콜렉터에 도달하는 비율이 높아져 콜렉터 전류가 증가하지만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의하여 에미터를 출발한 전자의 대부분이 콜렉터에 도달하면 콜렉터 전압을 높여도 더 이상 콜렉터 전류가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콜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 비하여 수십 내지 수백 배에 이르며 콜렉터 전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때 베이스 에미터 전압차가 클수록 높은 콜렉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베이스 전압에 의하여 콜렉터 에미터 사이의 스위치가 ON, OFF되는 액티브 스위칭 소자로 동작합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메조리티 캐리어가 홀이므로 전위가 높은 에미터에서 홀이 출발하여 전위가 낮은 콜렉터로 흐르며 이 흐르는 전류가 포워드 바이어스된 에미터 베이스 전압에 의하여 제어되며 동작 원리는 NPN BJT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스위칭 관점에서 보면 NPN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전압이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스위치가 켜져 전류가 흐르며 PNP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전압이 스레스홀드보다 낮으면 에미터와 콜렉터 사이의 스위치가 켜져 전류가 흘러 서로 컴플리멘터리하게 동작합니다.